저 시녀가 옆에서 뒤치다꺼리 했다고 재산을 다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 참고 있던 화가 터졌어요. 저는 새벽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거죠.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5년째라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부엌에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드시는 죽을 끓여야 하거든요. 쌀을 충분히 불린 다음 믹서기에 갈아서 냄비에 넣고 적기 시작했죠. 죽이 끓는 동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목소리를 낮게 해서 깨웠어요. 어머니는 눈을 천천히 뜨시더니 저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생 많다, 영자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약통을 열어 어머니 드실 약들을 작은 종지에 담았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7개나 됐어요. 어머니가 앉으시자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숟가락씩 떠드렸습니다. 입이 작아지셔서 조금씩만 드실 수 있거든요. 맛있다, 영자야.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낡은 집 말고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금 고지서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집 한 채 세금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소가 2곳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우리 집 주소 말고 다른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고지서를 들고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나이 먹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묘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어머니께서 저한테 숨기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실수로 잘못 나온 고지서일까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에 동네 이장님을 만났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이 또 있나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뒤뜰 넘어 그 땅 말이지. 벌써 10년도 넘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계시던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땅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땅까지 모아두셨다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들 민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도 못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 저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정말 다른 땅은 없으세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영자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꺼내보니 정말 2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집이고 다른 하나는 뒤뜰 너머 어딘가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계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고지서가 나타났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정희가 내려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정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희와 함께 어머니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정희를 보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정희가 왔구나. 얼마만이냐? 정희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정희와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정희가 갑자기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이제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물어봤더니 정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도 나이가 있잖아요. 계속 혼자 모시기엔 무리가 있어요. 우리도 각자 먹고 살기 힘든데. 정희의 말에 속이 쓰렸습니다.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정희야, 어머니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평생 사신 곳인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보내? 제가 반대하자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언니 혼자 다 감당할 거예요? 병원비에 간병비에 약값까지. 정희의 말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는 다 제가 댔는데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지금까지 병원비는 제가 다 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물어봤더니 정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정희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정희에게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정희가 동네를 구경한다며 나갔어요. 그런데 저녁 때 돌아온 정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장님이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땅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역시 그것 때문이었어요. 정희가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정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아낸 사람처럼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모를 리 없잖아요. 어머니 통장 관리도 언니가 하시고. 정희의 말투가 점점 따지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돈 관리를 언니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정희야, 내가 언제 어머니 돈을 감춘다고 했어? 병원비며 약값이며 다 내 돈으로 됐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건 없어요? 평생 모으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정희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있든 없든 그건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야. 우리가 미리 계산할 일이 아니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납득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어머니 방에 오래 있었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문 너머로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희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계속 집에서 모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떠나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희가 간 후 어머니 방을 정리했어요. 며칠 동안 손님이 있어서 방이 어수선해졌거든요.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만져졌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몇십 년은 된 것 같았어요. 펼쳐보니 어머니 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영자가 약을 챙겨줬다. 고마운 마음이다. 제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다음 장을 넘기니 더 많은 기록들이 나왔어요. 영자가 병원에 데려가 줬다. 검사비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 것 같다. 둘째는 또 전화를 안 했다. 바쁜가 보다. 어머니께서 매일매일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영자가 새벽에 죽을 끓여준다. 짠맛이 딱 맞다. 영자 때문에 외롭지 않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돈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병원비 30만 원 영자가 냈다. 미안하다. 약값 15만 원도 영자가 샀다. 어떻게 갚지? 어머니께서 제가 쓴 돈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뒤뜰 땅 세금 냈다. 올해도 200만 원 나왔네. 적금 만기됐는데 영자한테 줘야겠다. 애들한테는 나중에 얘기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땅을 갖고 계셨고 적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뒷장을 더 넘기니 답이 나왔어요. 영자는 욕심이 없다. 돈 달라고 한 번도 안 했다. 둘째는 자꾸 돈 얘기만 한다. 걱정이다. 셋째도 마찬가지다. 돈만 보이나 보다.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이런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숨기고 계셨을까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거실로 나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방에 있던 수첩 봤는데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아, 그거 말이냐. 어머니, 저한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땅도 있고 적금도 있다면서요. 물어보니 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야, 세상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정이나 다른 형제들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니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지.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듣고 뭔가 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수첩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저를 지켜보시면서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저를 가장 믿으신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영자는 진짜 며느리다. 친딸보다 낫다. 이런 문장들을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느껴졌거든요. 수첩을 발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머니 상태 어때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괜찮으세요? 요즘 식욕도 좋으시고. 대답하니 정희가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 그런데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땅도 있다고 하던데. 역시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요. 정희야, 그건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도 자식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말에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며칠 후 정희가 또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셋째 형부까지 함께 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형부도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정희와 형부가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었어요. 뭔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온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 후에 정희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언니, 어머니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형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라서 꽤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머니 것이니까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대답하니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형부가 나섰어요. 어머니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금 문제도 있고 둘이 미리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그럼 그 땅 우리가 반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세금 내신 거면 우리 몫도 있는 거잖아요. 정희의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정희야, 너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는데 뭘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참던 화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니가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우리도 자식인데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부는 어정쩡하게 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뭘 그렇게 소리를 내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둘 다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재산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어머니께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정희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재산 정리? 내가 죽기라도 한다는 소리냐? 어머니의 말에 정희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의자에 앉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 돈을 누가 가져갈지는 내가 정한다.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희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언니만 돌봐드린다고 언니한테만 주실 거예요? 우리도 자식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뭘 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머니의 말에 정희가 말을 잃었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부가 나서려다가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다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셨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영자는 몇십 년 동안 나를 모셨다. 너희들은 뭘 했느냐? 어머니의 말에 정희와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와 형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떠나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죄송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어보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자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욕심이 나쁜 병이구나. 정희가 간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찾아와서 어머니를 힘들게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께서도 그 일로 많이 상심하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적어지셨고 식욕도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죽을 드리면서 말씀드려도 몇 숟가락만 드시고 그만두셨어요. 괜찮다, 영자야. 나이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걱정이 됐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게 분명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엄마, 이모가 또 왔었다면서요? 동네에서 들었나 봐요. 응, 잠깐 왔다 갔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며 물어봤어요. 좀 기운이 없으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방에서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혼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영자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더니 저와 민수를 불러 앉히셨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숨기고 있던 게 있다. 저와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말씀해 주시려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뒤뜰 너머에 3,000평 땅이 하나 있다. 평생 조금씩 돈을 모아서 샀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적금도 10억쯤 있고.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정말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영자야, 너는 알고 있었지? 네,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왜 말 안 했느냐? 어머니께서 때가 있다고 하셔서요. 제 대답에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다. 이제 때가 됐다. 어머니께서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 땅은 욕심 없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말이 느렸지만 한자 한자에 무게가 있었어요. 누가 평생 내 옆을 지켰는지 나는 안다. 어머니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주고, 약 챙겨주고, 죽 끓여주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도 내 딸이다.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얼굴 보러 와서는 돈 얘기만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셋째도 마찬가지고.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께서 민수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수야, 너도 착하다. 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어머니께서 민수를 칭찬하시니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누어줘야 하겠지.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어머니의 말씀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영자야,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당연한 일이야. 누가 돌봤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기침을 하셨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물 드릴게요. 급하게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괜찮다. 어머니께서 물을 마시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눈물이 또 났어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현실적인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야. 그때 되면 정희 같은 애들이 집까지 팔자고 할 거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 집은 우리 핏줄이 사는 곳이야.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엄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뜻 지킬게요. 어머니께서 민수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어머니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살아서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그날 밤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적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놀랐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모으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돈 있다고 하면 자식들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누가 진짜 효자인지 모르게 돼. 어머니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이제 다 봤으니까 마음을 정했다. 어머니 마음이 뭐예요?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영자야, 내가 내 딸이다. 친딸보다 더 소중한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한 지 며칠 후 정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머니 말씀 들었어요. 땅이 꽤 된다면서요? 벌써 소식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간단하게 대답했더니 정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럼 이제 진짜 정리해야겠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정희야, 그건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정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희가 또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셋째와 막내까지 함께 왔습니다. 형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뭔가 큰 회의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하게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다들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뭔가 미리 계획을 세워온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데 형제들끼리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었어요. 가끔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 거실에 모두 앉았어요. 어머니도 모셔다 드렸고요. 정희가 대표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정리?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니 셋째가 나섰어요. 어머니, 땅도 있고 적금도 있다면서요. 미리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막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상속세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해요. 셋이서 번갈아 가며 말하는 게 연습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뭘 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형제들이 순간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자식인데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정희가 다시 말했어요. 저 시녀가 옆에서 뒤치다꺼리했다고 재산을 다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 참고 있던 화가 터졌어요. 서랍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들을 모아둔 봉투였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봉투를 식탁에 쏟아부었어요. 영수증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쓴 돈이에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았어요. 이건 어머니 혈압약 값. 이건 병원비. 이건 MRI 촬영비. 제 이름으로 결제된 카드 내역들이 수두룩했어요. 이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 있어요? 형제들이 영수증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셋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언니는 저희 집안 핏줄 아니잖아요. 며느리면 시녀잖아요. 뭐라고요?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안 한. 당신들이야말로 자식 자격도 없어요. 정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었잖아요. 사정이 있으면 어머니 모시는 건 제 사정은 안 중요해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모들, 엄마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벌써 쓰러지셨어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죽 끓이고 약 챙기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이런 걸 누가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하니 형제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막내가 작게 말했어요. 누나 죄송해요. 그러자 정희가 막내를 째려봤어요. 뭘 죄송해?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권리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의무는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어머니 모시는 의무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하자. 다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저는 할 말이 더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누가 진짜 효도했는지. 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자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다. 영자한테 그러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에 형제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병원 갈 때마다 영자가 모셔다 줬고 아플 때마다 영자가 간병했다.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멀리 있어서.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어머니의 말씀이 날카로웠어요. 전화 한 통화라도 자주 하고 안부라도 자주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말씀에 형제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셋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차갑게 바라보셨어요.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늦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셋째가 화를 내며 나가려다가 민수가 막았어요. 삼촌, 진정하세요. 하지만 셋째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 형제끼리 이럴 수 있어?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형제답게 했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정희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나도 효도는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겁이 났어요. 어머니 아프신 모습 보는 게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희도 나름 고민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피해만 다녔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못됐다는 거. 정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 돌아가실까봐. 막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저도 겁쟁이였어요. 형제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어머니께서 정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무서우면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잘할게요. 정희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셋째와 막내도 어머니께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화가 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속에 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영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를게요. 어머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다들 내 자식이니까 완전히 안 줄 수는 없다. 형제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영자가 제일 많이 받는다. 어머니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땅 3,000평과 이 집은 영자가 지킨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얼마나? 그건 나중에 결정한다.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효도하는 사람한테 더 주겠다. 어머니의 말에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형제들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동네 여관에서 하루 더 머물렀어요. 뭔가 어머니께 더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희가 일찍 와서 어머니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언니, 제가 할게요. 서투르지만 열심히 했어요. 셋째와 막내도 번갈아 가며 어머니께 안부를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약은 드셨어요? 하지만 어색했어요.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진심인지 의심스럽기도 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내가 지켜야 할 집이다. 그 말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대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고민됐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마음을 잘 받았네요. 그런 것 같아.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앞으로 이모들이 잘할까요? 민수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는 주신 거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모든 걸 맡기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이 서울로 올라간 지 일주일 후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진중했어요. 며칠 후 형제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결론을 내리러 온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먹은 후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정희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어떤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저희 주시기로 한 재산, 땅과 집 말고도 언니한테도 나눠주세요. 정희의 제안에 놀랐어요. 예상과 다른 말이었거든요. 셋째가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가 어머니 옆에서 많이 고생했잖아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돌봄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할게요. 정희의 말에 어머니께서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이냐?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니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언니가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건 당연해요. 정희가 말했어요. 저희가 못한 몫을 언니가 다 하셨으니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수가 어머니께 반찬을 올려드리며 물어봤어요. 그래, 맛있다. 어머니께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정희가 어머니께 국을 더 따라드렸어요. 어머니, 더 드세요. 서투르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 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은 게 얼마만이냐.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앞으로는 자주 모이자. 셋째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할 때 정희가 도와줬어요. 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함께 설거지를 하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앞으로 잘하자. 그날 밤 어머니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다. 어머니께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영자야, 가족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네, 어머니. 어머니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돈은 나누어 써도 되지만 마음은 더 크게 나누어야 한다.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습니다. 형제들이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올게요. 정희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셋째가 말했어요. 안부도 자주 여쭤볼게요. 어머니께서 형제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약속은 지키는 거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형제들이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저.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영자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고생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좀 나아질 거다. 어머니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마음으로 풀어낸 일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가족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나누는 거라고요.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도와줄 거고 민수도 옆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납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께서 고생 많다, 영자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민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됐네요. 진짜 가족. 그러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아침 죽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이 집은 내 집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정희가 약속대로 일주일 후에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어머니 안부 여쭤봐요. 예전과 다른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괜찮으셨어. 요즘 기분이 좋으시더라.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정희의 말에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이었어요. 이제 저도 민수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민수도 저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 매일이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깨달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